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6개월 정도 안 한 것 같아요. 6개월 넘어선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올해 4월 말에 찍고 지금 5월부터 안 찍었는데요. 제 블로그가 5월부터 사실 좀 변화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키워드와 검색, 이걸 통해서만 제 블로그가 운영이 되어 왔다면, 올해 5월부터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전부터는 네이버의 그 메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 제 포스팅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방문자 수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평균 한 3만 명 선? 그래서 월간 평균 100만 정도에 제가 만족을 했고, 이 정도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심 속으로 이게 어떻게 5만을 한번 넘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했는데 네이버 메인에 뜨고 나면, 그러니까 추천 구독에 있는 그것들을 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 오르고 나면 5만은 별로 대단한 숫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5만이 넘어서고 또 10만도 넘어서고 하루 평균 10만 명도 넘어서고 많을 때는 최대 하루 평균 20만이 넘어서는 날들도 기록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라는 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 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잖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 끝났다 어쩌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가 계속 폭풍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제가 블로그를 14년 했는데요. 14년 하면서 새로운 기록들을 또 형성해 나가는 이런 순간들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0년인가 그래요. 2010년에 그 캐나다 나무 호텔을 포스팅했다가, 캐나다에 있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호텔이거든요. 그 호텔을 포스팅해서 그게 이제 며칠에 걸쳐서 100만 명을 기록한 게 제 포스팅에 제 블로그에 있어서 제일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이번 제가 영상을 안 찍는 동안에 제 기록을 이제 갈아치운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방송에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엄청 히트 쳤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걸로 인해서 제 블로그에도 변화가 왔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팅이 그 중에 하나가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한 포스팅이 지금 현재 한 포스팅이요. 1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조회수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130만 뷰짜리가 하나 있고 또 70만 뷰 이상 되는 뷰가 있고,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포스팅 단 2개로 200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튜브에 있는 드라마 그 리뷰들 봐도, 아니면 이렇게 포스팅을 봐도, 영상들을 봐도 100만 뷰 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이게 가능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 제가 이게 이렇다더라 이런 팩트를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오랜만에 찍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또 조금 더 도움되는 좋은 소스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조건들을 가진 포스팅을 사람들은 정말 많이 볼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포스팅을 해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볼까? 그리고 내 포스팅은 이 조건들을 담보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요. 여기에 물론 네이버의 로직도 갖춰야 되고, 글자 수가 어떻고, 키워드가 어떻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추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저는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꼭 중요한 4가지를 글쓰기 하는 데 있어서, 포스팅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4가지를 오늘 짚어드릴까 합니다. 이 4가지를 갖춘 것들이 네이버 메인에도 잘 올랐고요. 또는 평소에 그냥 블로그 방문자 수들도 훨씬 많이 기록이 됐고요. 이것들을 얼마나 잘 담보하느냐가 결국은 블로그에서 가장 큰 승부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이거 제가 참 많이 드린 말씀인데요. 첫 번째, 시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의성이.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영우 드라마가 엄청 대박이 났는데 지금 이제 대박이 다 끝난 지금 와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당시에 막 인기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단풍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풍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사막사 단풍 뭐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11월이면 지금 이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단풍 이런 게 좀 시들해졌잖아요. 아직 남쪽에 좀 남긴 했지만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고 나서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단풍이 막 오기 전에 또는 막 이제 시작하면서 이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의성을 얼마나 잘 담보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좋은 포스팅하는 데에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기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맛집 포스팅 하나 하더라도 지금 막 생겼거나 아니면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맛집은 백날 해도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식당, 핫한 맛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분야는 어느 분야고 다 똑같아요. 요리를 해도 똑같습니다. 요리를 해도 요즘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해먹나 이 시의성을 제일 주목해야 되고요. 요즘 제철에 맞는 요리는 뭘까?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찬바람 부는데 따뜻한 국물 요리는 뭘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게 바로 시의성입니다. 예, 그래서 시의성을 가지고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성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영우 말고도 드라마는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뭐 드라마가 뭐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영우처럼 대폭발하는 드라마가 있지만 시작했는지 끝났는지 알 길도 없이 사라지는 드라마도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뿐만이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맛집도 그렇고요. 요리도 그렇고요. 어느 분야든 인기가 없는 것들이 있고요. 인기 있는 게 있는데 인기가 있는 거에 편승하셔야 돼요. 예. 자꾸 이제 어떤 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인기 있는 키워드는 어차피 내가 써봐야 안 되니까 난 그냥 인기 없는 아니면 인기가 아주 덜한 그런 데서 1등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얘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고요. 그거에 자꾸 집착하시면 블로그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에서 나만의 다른 시선을 찾거나 나만의 다른 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인기 없는 걸 가지고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혼자만의 일기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중성, 즉 인기 있는 것들을 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이 참 어려운데요. 이 세 번째 조건이 뭐냐? 나만의 다른 시선이 필요해요. 차별성이 필요한 거죠. 나만의 다른 시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유퀴즈의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영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문화재의 기본 팩트는 똑같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어떤 포스팅 하나 할 때요. 기본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쓰시는 거예요. 뭐 우영우에서 박은빈이 우영우 역할을 맡은 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다 똑같은 건데 그럼 유영준 교수님 뭘 고민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얼마나 예능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능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나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셔야 돼요. 야, 이 사람 블로그를 보면 뭔가 좀 재밌어. 야, 이게 뭔가 좀 달라. 야, 이 사람 이런 생각도 했네? 예, 이런 참신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감각의 문제라, 이게 뭐 누구한테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잘하는 사람들 걸 많이 보는 거고요. 잘하는 사람 걸 많이 보면서도 나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서, 아, 이게 내가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써봐야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봐도 누군가는 A 관점에서 보고 누군 B를 보고 누군 C를 볼 건데요. A, B, C가 만약에 보통 평이한 수준의 시선이라면 그걸 뛰어넘는 D를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거. 그게 다른 시선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매번 모든 걸 다른 시선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걸 연습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서 똑같은 장소를 쓰더라도 이걸 어떻게 뒤틀어서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고 쓸 것인가, 똑같은 전시를 봐도 어떻게 나는 다르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연구하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걸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현재의 포스팅이
미래를 담보하고 있어야 좋은 포스팅입니다. 미래를 담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축제가 있는데 단발성 축제예요. 이 축제는 올해 하고 끝나요. 다시는 안 해. 예, 근데 며칠 전에 끝났어. 근데 나는 이거를 기록하고 싶어서 포스팅을 했어. 예,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예, 난 블로그는 내 기록을 하는 공간이니까. 다만, 이 포스팅을 기록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볼 확률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예, 드라마도 사실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 결말을 다 쓰고 나서, 모든 드라마가 다 끝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쓰면 엄청난 무슨 인생 드라마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은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더 유지되고 발전될 것 같다. 예,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단풍 시즌이 끝나고 나서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뭐 내년 단풍까지 이걸 뒀다가 사람들이 뭐 내년에 가서 보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보통은. 내년 되면 또 내년에 맞는 새로운 포스팅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좋은 숙소를 갔어요. 좋은 펜션을 갔거나 풀빌라를 갔거나 뭐 호텔을 갔거나 에어비앤비를 갔거나 이런 데를 갔어요. 그건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예, 그거는 앞으로도 여기가 계속 좋을 수 있는 건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드라마의 경우도 시즌2의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지만 시즌2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이건 미래를 담보하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미래를 담보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좀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포스팅이 향후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미래라는 게 뭐 아주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지금부터 써서 적어도 한 달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세 달을 볼 수 있나. 아니면 적어도 반년은 볼 수 있나. 아니면 적어도 올 1년은 이걸 볼 수 있나. 이걸 고민하고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산하면, 이 네 가지를 다 잘 쓰면 소위 말하는 이제 탑 클래스가 되시는 거죠. 탑 클래스가. 예. 내가 쓰는 분야, 내가 쓰는 주제에서 내가 쓰는 글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성, 뭐 대중성, 그다음 다른 시선의 차별성, 그다음 미래를 담보하는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글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포스팅이 대한민국 최고의 포스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쓴 포스팅이 뭐 이 모든 걸 다 담보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쓰는 포스팅 중에 그나마 이 네 가지를 잘 솎아낸 것들, 잘 모아놓은 포스팅들이 네이버 메인 추천에 정말 많이 떴고 그렇게 뜬 포스팅들이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더라 하는 것들을 최근 6개월 동안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너무 뼈저리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매번 내가 이렇게 포스팅하기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부분들이 점점 이제 확장돼 가고요. 확대돼 가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리고 키워드 챌린지의 키워드들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고요. 이 분야들을 네이버는 점점 더 키우려는 그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좋은 포스팅도 하셔야 되지만 이 좋은 포스팅 아무리 잘해도 또 인플루언서라는 조건이 없으면 또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도 꾸준히 하시고 그러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좋은 포스팅을 위한 네 가지 조건들, 좋은 글쓰기를 위한 네 가지 조건들을 꼭 갖춰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